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설가 장량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도서관을 간 게 제 인생의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뭐 도서관 가서 그때 당시 시골의 조그만 꼬마가 경험한 가장 큰 공간 안에 가장 엄청난 책을 보고서 그 순간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평생 책을 읽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도 당선되고 또 장편소설에서 호평을 받기도 하고 또 인세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근데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은 책이 홈즈가 나오고 루팡이 나오는 탐정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속에 언젠가는 참 나도 모리스 르블랑이나 코난 도일과 같은 작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멋진 탐정소설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쓰고 있는 많은 글들 속에서도 탐정소설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한국 추리작가협회 회원으로서 또 부회장으로서 또 교류를 많이 갖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우 손상철입니다. 저는 2000년 이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탐정이란 직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탐정이란 부분들이 이렇게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쯤부터 탐정 관련 협회 만들고 같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행을 해 오던 중에 뜻이 안 맞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협회를 좀 하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대한민국 탐정협회를 2017년 2월 25일 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을 하고 그리고 진행해 오던 중 작가님과 인연이 됐습니다. 18년 전이죠. 위조진패라고 하는 범죄 스릴러를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을 펴놓고 났더니 대한민국 탐정협회 대표이신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좀 만나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탐정협회에서 하는 교육에서 수료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위조진표를 한 권씩 선물하고 또 사인회도 하고 대담을 같이 하고 해서 이제 뭐 작가로서는 뭐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서 위조진표를 한 보따리 들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탐정협회 사무실이었고 저를 초청한 분이 바로 이분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둘이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친형님 동생 형제 같다고 그러다가 나도 이렇게 잘생겼는가 보구나 하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만나게 됐는데 그 대부분 또 술을 마시는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 그 술이란 것이 윈스턴 처칠이 그랬거든요. 네. 술이 내게서 앗아간 것보다 내가 술에서 얻은 것이 더 많다. 그래서 그 말대로 술로서 우리 손탐정하고 가까워졌는데 과연 처칠 말대로 내가 손탐정에서 얻은 것이 더 많다라고. 좀 전에 우리 장량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인연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탐정 아카데미를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선물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위조진패라는 소설 추리소설이 나오는데 위조진패.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른 선물보다도 이런 우리 탐정들이 하는 역할들이 추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준 건 또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직접 그 당시에 이제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전화 드려가지고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원우들은 위조진패를 사인본을 한 권씩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딱 뜨면은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소장본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는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리고 일본에는 명탐정 코난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탐정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탐정 소설 그렇죠. 많이 에거서 크리스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에. 그런데 우리에는 코리아 즉 한국형 탐정이 없어서 남의 걸 빌려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 걸리더라도 새롭게 한번 한국형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 작가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만들어진 첫 작품이 바로 메타탐정 소녀의 다크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저를 캐릭터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폼도 자세가 나오게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탐정협회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탐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본인 스스로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홈즈의 경우 홈즈 개인 캐릭터는 코난 도일이 창조한 개인 캐릭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홈즈는 굉장히 무술의 달인이 있어요. 작품 속에서도 곤트 챔피언이 덤비면은 질 것 같으니까 못 덤비는 캐릭터로 나오고 격투에서 접은 적이 없고 그리고 특히 굉장히 그때 당시 이제 신비한 무술로 얘기했던 망토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지크헤트라든가 그렇죠. 몸에 지니고 있는 영국 신사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이용을 하는 호신술 그리고 공격술에 굉장히 홈즈가 능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둑이지만 최고의 탐정 캐릭터는 아르센 루팡. 루팡도 어려서 아버지가 권투 선수였고 어려서 권투를 했고 그리고 프랑스에다가 일본 유도를 처음 소개한 그 사람이 루팡이라는 캐릭터로 나오고 루팡도 어마어마한 결투에서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무술의 달인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전혀 몰랐어. 루팡도 홈즈도 어마어마한 1대1 결투에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엄청난 모험을 하고 그토록 강한 정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인 추리력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손현우 탐정도 그러면 당연히 루팡이나 홈즈처럼 무술가야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손상철 박사님 무술의 달인입니다. 호긴권복 팔탑? 단수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것법 하세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술, 또 검도의 달인이고 그래서 무술이 도합해서 단수로 따져도 수십 단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더 내가 창조하고 싶은 홈즈나 이제 루팡에 접근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말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나보다 더 잘생겼고 또 아까 보셨듯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술까지 잘 마시고 그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이제 캐릭터를 창조를 했고 복잡했죠. 왜 그러냐면은 실존하는 사람을 어떤 캐릭터화 만드는 게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때 조금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뭔가 한국형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참고만 할 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무술의 달인이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잘 봐주셔서 그런 거고 뭐 부대나 이런 데 군을 또 특수부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또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활동을 하는데 경호활동과 탐정 활동을 하는데 매우 또 유익한 부분이 됐었고 심지어는 탐정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에 호신술이라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봤었고요. 뭔가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감, 6번째 감각이라고 하죠. 식센스. 이것은 아마 흉내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근사치는 낼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갈 만한 데를 다 가봤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여기쯤 가서 기다리면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 하나의 육감적인 거죠.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쪽 도로를 향해서 보고 있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자주 다니던 길이냐?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탐정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조사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의 어떤 역할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게 매우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이 다크가든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뭔가 이제 그 고민거리가 있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이럴 때 아마 다양한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시작인데 이 메타 탐정 시리즈가 최소한 10편까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셜록 홈즈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적어도 그렇게 연속적인 작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천정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마약 천정국가가 아니죠.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유해성 약물들의 중독들이 되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근데 범죄 교육,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들은 계속 시키는데 왜 범죄들이 없어지지 않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성인화되는 성인과는 다른 또 어떤 독자적인 그들만의 범죄로 깊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런 어떤 작품 안에서 아이들이 즐겨할 수 있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 직업을 또 이렇게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다크가든은 바로 그 시발점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1편이 딱 되면은 아마 우리 국내 지금도 그 주신 것처럼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독자들이 읽고 이 평을 써놓은 걸 보면은 대단해요. 대단하고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진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 뭐 형사 콜럼보 아니면 뭐 그다음에 우리 셜록 홈즈 시리즈를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멋진 캐릭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도 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